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40.36에 마감했고요. 1.56%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S&P는 거의 보합을 보이고 있고 다우는 0.4% 정도 올랐는데 그 와중 테슬라가 1.56%를 찍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린 것이 아닌 테슬라 본인의 이유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AI 내러티브도 아니고 합병 때문도 아니며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잘 팔려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 협회에서는 4월 유럽 등록 데이터를 발표했고 테슬라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6.5%를 증가했는데 3개월 연속 증가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 발표가 나온 이후 테슬라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YD는 114.5%를 찍고 있으면서 테슬라보다 2배 반을 더 팔았다라는 숫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46.5%라는 숫자가 이전에 봐왔던 숫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가 출연해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발언에서 테슬라의 분석 차트를 내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의 시장 환경부터 짧게 한번 살펴보면 미국 증시는 S&P와 나스닥 둘 다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신고가를 찍긴 했지만 이 상태는 오늘 좀 보합 정도로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런 날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거래량이 4,366만 주였고 평균 거래량인 6,170만 주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그 방향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약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고 미국이 어제 이란 선박에 추가로 타격을 가했고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날 레바논에 120회 이상 공습을 했고 이 평화협상이 다시 흔들리는 형국인데요. 그 결과로 WTI 원유가 89달러 부근에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다시 또 기름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기대가 다시 한번 몰리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PCE인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로 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올 때쯤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발언에서 테슬라의 차트 분석을 했는데, 이 테슬라가 453.5를 돌파하게 된다면 연말까지 600달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440달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36%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420이 깨지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는 일단 보류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453을 돌파해서 강세 모드를 보여줄지 아니면 420이 깨지면서 약세로 전환할지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재미 정도로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를 강세로 보고 있는 이 기관들의 경우 파이퍼 샌들러는 500달러, 카나코드는 450달러, 웨드부시는 600달러를 부르고 있고, 약세 쪽으로는 UBS가 364달러, 바크레이스가 360달러를 보고 있는데, 한쪽은 600달러까지 부르고 있고 다른 반대쪽은 360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현재 약 240달러 정도 나고 있는데, 이 월가에서 테슬라를 보는 시선이 확실히 반으로 갈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를 확인해 본다면 4월 테슬라 유럽 판매는 1,654대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46.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판매 데이터는 첫 번째로는 광역 유럽 기준이고 EU의 27개국, 영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까지 다 합친 수치입니다. 이게 1,654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EU 회원국인 27개국만 따로 떼어놔서 계산해 본다면 9,169대가 팔렸고 현재 작년 대비 6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3개월 연속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월에 12%, 3월에는 84%, 그리고 4월에 46.5%, 그러니까 1월에 마지막으로 떨어진 이후 2월부터 매달 플러스를 찍고 있다는 뜻이고, 작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89,429대가 팔렸고
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작년에 테슬라가 너무 안 팔렸기 때문에 그 비교 기준이 낮으니까 올해 숫자가 좀 부풀려서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테슬라가 2025년 유럽 연간 판매가 23만 8,656대였는데 전년 대비 26.9%의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테슬라는 올해 1월에는 마이너스였었고 2월부터 비로소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실제로 2월부터 뭔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4월에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일부 매체에서는 테슬라 4월 판매가 49%나 하락했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논란과 BYD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공세, 그리고 모델 Y가 새로 출시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4월에는 조금 안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4월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 4월에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더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 4월에는 7,272대를 팔았고 올해 4월에는 1,654대를 팔았기 때문에 약 3,400대 정도 더 팔고 있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변화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BYD는 2배 넘게 팔았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BYD가 4월에는 27만 8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114.5%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실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BYD가 2만 7천 대를 팔았다라는 것은 순수 전기차만이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PHEV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현재 테슬라는 PHEV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럽에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74만 6,899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1%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4월 한 달만 봤을 때 유럽에서 신차 등록의 22%가 전기차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마디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통째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BYD가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시장 자체가 작년 대비 거의 30% 큰 상태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의 게임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바로는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으로 오랜만에 주가의 상승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 판매와는 거의 무관하게 움직였었고 이 시장이 자동차가 아니라 AI 내러티브에 베팅하고 있다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그 패턴이 깨졌고 자동차가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날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4월 22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유럽의 FSD 승인을 받고 나면 차량의 판매도 늘어날 거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전기차는 FSD가 들어가는 차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보다 훨씬 더 잘 팔릴 것이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고, 최근 유럽의 FSD의 승인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의 판매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유가 상승에 힘입은 효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테슬라의 판매가 순조롭다라는 것은 데이터라도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 한번 보게 된다면 4월 한 달 동안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팔고 또 판매량이 줄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현재 100% 이상 증가한 나라들을 본다면 프랑스는 112%, 스웨덴은 111%, 덴마크는 102%를 보여주고 있고 루마니아는 53%, 벨기에는 47%, 그리고 네덜란드가 2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인 나라도 있고요. 포르투갈은 마이너스 43%,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71%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수치를 보게 된다면 왜 프랑스랑 스웨덴은 2배를 늘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71%를 보여주고 있는지 질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르웨이는 작년에도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었고 이미 4년 전부터 노르웨이는 신차의 80% 이상이 전기차인 나라인데 한마디로 노르웨이는 전기차 침투율을 거의 끝까지 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에서 현재 마이너스 71%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점유율의 변화에도 큰 퍼센트로 잡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4월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매우 낮았던 나라들이고요. 한마디로 새로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리하면 노르웨이는 이미 포화 상태이지만 프랑스는 이제 전기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침투율이 낮았던 국가들에서 이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유럽에서 이렇게 테슬라의 판매가 좋아진 것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이 가격이 치솟은 유가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강세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고유가 환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유럽의 소비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매달 주유소에 갈 때마다 지갑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주유비를 줄이고 싶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합리적인 선택지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 호불호를 변수로 들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 RDW에서 4월에 잠정 승인을 받았고 5월 20일에는 리투아니아가 두 번째 EU 회원국으로 합류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4월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약속을 통해 올해 2분기 안에 EU 27개국 전체 통합 승인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열리는 FSD 관련 회의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유럽에서 FSD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테슬라의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판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같은 날 다른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를 다루는 인터뷰를 공개했고요. 2000년 후반에 스페이스X에 처음 투자한 분이고,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의 창립자이기도 하는데, 엑스프라이즈는 1990년에 1천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민간 우주선 개발을 유도했던 단체인데,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가까운 우주산업의 오래된 인사 피터 다이아몬디스가 출연했습니다. 자, 이분은 블룸버그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쳐지는 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고 언제 합쳐지느냐가 진짜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합병의 여부가 시기의 문제로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제 CNBC의 보도와서 비교해 본다면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내에서도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블룸버그의 기사를 따르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 역시 합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왜 합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는 85.1%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에서는 그 정도의 통제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합병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룹 전체를 일원화된 의결권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합칠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은 1월과 3월에 일론 머스크와 합병 대화를 직접 나눴다라고도 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렉트랙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분을 현재 약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의결권은 85.1%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합병 협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자기 자신과 협상하는 셈이라고 말하며, 이 테슬라에서 받는 이익보다는 스페이스X 쪽에서 받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즐거운 뉴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합병에 대한 찬스는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4월 22일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의 매출이 내년에 의미 있는 규모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마디로 AI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내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2026년은 AI로 인한 수익의 창출보다는 차량의 판매가 훨씬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쩌면 AI 판매의 수입이 본격화되는 2027년 전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합병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자동차의 판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합병을 해야 할 의미가 점점 더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재 다시 살아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궁극적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합병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